자, 그러면 이거 한번 보고 싶어요. 우주를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 하나님께서 하늘을 펼치셔서, 펼친다는 이거는 이제 이제 험프리론에서 많이 차용을 하는 건데, 이제 다 아시지만, 헤플러 법칙이란 거. 얼마나 우주가 정교하게 질서정연합니까? 그죠? 질서정연하고, 정말, 이 지구의 파인 튜닝이라든가 이 세상의 이런 우주의 파인 튜닝을 보면 좀 놀랐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걸 왜 집어넣는지 기억이 안 나네. 아마 제가 슬라이드 몇 개 뺐나 봅니다, 어제. 비몽사몽간에. 자, 질문. 항성 간의 우주여행. 자, 항성이라는 것은 우리 태양 같은 거. 이게 항성이거든요. 우리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별 시스템 뭐라고 그랬어, 아까? 알파 센토리. 여기 삼성인가 시스템이죠. 거기까지 우주여행이 가능한가? 사람이 거기까지 갈 수 있나 없나? 자, 1, 2, 3, 4입니다. 손가락으로 해주세요. 항성 간의 우주여행이 가능할 것 같다. 1번. 불가능할 것 같다. 2번. 3번.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4번은 잘 모르겠다. 뭐 비슷하지만 1, 2, 3, 4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화면에 있는 분들도 한번 해주세요. 대장님 기대합니다. 화면에 계신 분들도 해주시죠. 화면 중, 네. 2번, 3번도 있으시고. 2번, 3번 불가능하다, 가능할지 모른다. 회장님이 잘 모르겠다. 가능하다 계신가요? 가능하다? 1번. 여기는 없어요. 없어요? 네. 3번 계시구나.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1번, 그래도 분위기상 가능하다는 건 아닐 것 같아서 안 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분위기상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말하는 논조를 보니까. 예. 그래서 이제 쫙 했습니다. 좋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계산으로, 간단한 수학으로, 이제 학생들도 알 정도의 수학으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태양계를 빠져나가고 있는 우주선 두 개가 이제 보이에저거든요. 보이에저 1, 보이에저 2. 걔네가요, 속도가 767 mile per hour예요. 800 mile per hour. sorry, 죄송합니다. 스피드 업 사운드. 이게 이제 스피드 업 사운드가 700 mph거든요. 근데 이 보이에저의 속도는 지금 38,000 mph예요. 속도의 몇 배죠? 50배 정도 되는 거죠. 50배. 네, 한 40배 잡죠. 그러니까 속도의 한 40배 정도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속도를 가지고 아까 4.267이라고 했는데 왜 얘는 367이지? 한번 찾아봐 주세요. 어느 게 맞는지. 제가 이 강의를 몇 번을 하는데 할 때마다 267 했다, 367 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보이에저가 지금 이 속도로 엄청난 속도로 가고 태양계 밖을 좀 빠져나가고 있는데 이게 1950년대, 70년대에 론치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50년 됐죠. 50년 됐는데 이제 50년 걸려서 태양계 밖에 지금 있는 거예요. 태양계 밖에 명왕성 지나서 이제 이런 바우샥 있고 이제 우주의 다른 영역으로 가고 있는 고기가 보이저가 있는데 지금도 연락이 됩니다. 이제 원자력을 써서 연락을 하거든요. 이게 원자력이 뭐냐면 이제 이 라디오 아이소톱 머티리얼이 디케이가 되니까 디케이 되면서 알파 파리클이 나오니까 이제 원자력 교수님 계신데 제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계속 데워지는 거거든요. 얘가 이렇게 이 통을 치니까 데워지고 거기에 이제 떨모 일렉트릭 디바이스를 해가지고 온도 조절하고 그거 가지고 일렉트리스를 만들 거거든요. 태양계를 벗어나면 열이 광일에서 힘이 되는 이런 것들이 미치지 못하면 얘가 에너지를 원하는. 얘는 태양풍하고 관계없고 이제 원자력을 쓰는데도 앞으로 한 25년 되면 꺼질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 없어져서 꺼지나 봐요. 네. 뭐 그렇습니다. 제가 갑자기 이제 원자력공학과 교수님이 계기 때문에 얘기하다가 갑자기 말이 꼬였습니다. 제가. 안 계시면 제가 아는 척하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자, 아이고 답을 얘기했네. 보셨죠? 다행히. 못 본 걸로 하고. 4.267이라고 지금. 네, 4.267, 267, 오케이. 네. 오케이, 제가 바꾸겠습니다. 267이 아니고 2465. 4.2465 라이트라고 돼요. 1.30. 오케이. 이게 왜냐하면 알파 센투리에 이제 이게 삼성이고 그다음에 거기 알파 프록시마가 있고 어쩔 땐 얘가 앞에 있고 뒤에 있고 아마 그런 거 봐요. 그래서 조금씩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좀 다른가 봐요. 어떤 분은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해서 교수님 이거 틀리셨어요 막 그런 분이 있는데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뭐 대충 멀다. 자, 이 보이저로 지금 이 속도로 가는데 이 알파 센투리까지 이제 가려면 어느 정도 걸릴까요? 답을 아직 못 보셨길 바라며. 혹시 보신 분들은 가만히 계세요. 100년. 오케이, 100년. 자, 100년 나왔습니다. 100년. 자, 또 2만 년. 2만 년. 와, 크게 쏘셨습니다. 2만 년 나왔습니다. 1000년. 100년, 2만 년, 1000년. 한 번만 더.
진짜 500만 년. 500만요. 500만 년 크게 쓰셨습니다. 500만 년. 오케이. 정답은 7만 년. 아. 7만 년. 짧죠? 500만 년에 비하면 짧습니다. 그래도 7만 년이면 아마 그 전에 이제 주님이 돌아오시죠? 예. 한참 전에 오실 겁니다. 7만 년. 그게 이제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거 가지고. 뭔가 좀 달라야 돼요. 제가 갈 수 있으려면. 이 현대 기술 가지고 안 돼. 근데 이거는, 왜냐면 이렇게 무인우주선은 이제 잊어버렸다. 무인우주선은 그 돌팔매질을 해서 이제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 굉장히 크게 돌팔매질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유인이 가면 그거 함부로 못해요. 왜냐면 갑자기 G가 세지면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유인우주선은 이렇게 빨리 가기 더 힘들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이거보다 빨리 가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기술적으로나 또 물리적으로. 하여튼 그래요. 자, 그러면 그래도 먼 미래에 우리가 기술이 발달해서 빛의 속도의 10%까지 속도를 낼 수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으로선 못 냅니다. 불가능해요. 근데 이제 가정을 해요. 자, 그러면 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유리가 깨진 건데요. 이제 거의 깨진 거. 이게 총 쏴서 깨진 건 아니고요. 이게 이제 우주 정거장의 유리가 강화유리잖아요. 그게 깨진 건데 왜 깨졌냐면 다른 셀룰라이트에서 페인트가 벗겨졌어요. 페인트 한 조각. 그 페인트 나플라플 페인트가 와가지고 붙었는데 이 서로 이렇게 상대적으로 속도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 속도가 워낙 크니까 그 속도로 페인트가 부딪힌 게 거의 깨져서 큰 사고가 나요. 뻔한.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가, 속도가 세면 에너지가 세잖아요. 그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문제인데 왜 이걸 보여드리냐. 우주선의 빛의 속도 10%로 가면 만일 좁쌀 하나가 있어도요, 엄청난 에너지가 되거든요. 그거 피해야 돼요. 어떻게 피하죠? 자, 그거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자, 빛의 속도의 10%로 이제 가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 10%로 가냐, 이 부분은 이제 오늘 뺐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됩니다. 눈송이가 있어요, 진짜 눈송이. 진짜 눈송이가 있는데, 우주선에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TNT 사톤이 얼만큼 클지 모르지만, 이제 이 집은 폭삭 이제 무너뜨릴 수 있는 양이겠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눈송이 하나도 부딪히면 안 돼요. 근데 아까 제임스 웹 제가 말씀드리면서, 파티클들이 와서 이제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깨질까봐 그걸 컴파트먼털라이즈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무슨 소리예요? 파티클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저기. 그러면 빛의 속도의 10%로 가면 얼마나 많이 부딪히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이걸 피해야 돼요. 그 문제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뭐 1kg 바디다. 그럼 1메가톤의 수소폭탄이에요. 네. 나만하지 않습니까? 무슨 소리냐? 여기서 쫙 가는데 그 4.26 오강년 가는데 아무것도 안 부딪혀야 돼요. 부딪히려면 부딪히기 전에 피해야 돼요. 그 피할 수 있냐 없냐 이게 관건이에요. 10%를 따서 일단 10% 못하고요. 10% 할 수 있다고 쳐도 10%가 왜 못 되는지 좀 이따 말씀드립니다. 근데 10% 할 수 있다고 쳐도 피하는 게 관건이에요. 그래서 피할 수 있나 없나를 물리적으로 이제 보여드린 거예요. 물리과 교수님 가셨나요 지금? 제가 간동 가기 전에 네. 지금 무게는 무거워지고 길이는 짧아지고. 그건 이제 상대성 이론 영역이고요. 10%까지는 상대성 이론 안 해도 된다고 그럽니다. 뭐 어쨌든 10% 수준이 Point 1C. 적용한다면. 적용 안 합니다. 저한테 지금 적용하면 안 됩니다. 그건 이제 different problem. 그건 이제 그 시간은 어때요? 시간 천천히 갑니까? 천천히 가겠죠.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적용 안 하기 위해서 10%를 한 겁니다, 지금. 근데 10%도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뭐든지 이제 approximate 하는 거니까, 네. point 1C까지는 적용 안 하는 게 관례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왜냐면 그거는 지금 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는. 여기서 상대적인 시간이 어떠냐는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좀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고요. 여기서 피해야 되거든요. 이제 피할 수 있냐 없냐를 보겠습니다. 왜 두 개가 있지? 자, 브레이킹 디스턴스. 자, 브레이킹 디스턴스는 뭐냐면, 이제 수식은 좀 이따 보고요. 차가 가요. 그러다가, 뭐가 있네? 이제 리액션하고 리액션 빼고. 2번 보면 이제 브레이크를 쾅 밟잖아요. 브레이크를 쾅 밟다가 끽 하면서 여기까지 하다 탁 쓰잖아요. 그게 이제 브레이킹 디스턴스거든요. 그러면 시속 60km로 가다가도 끽 하면 그래도 가잖아요. 제가 사는데 이제 이런 사슴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슴 보면 끽 하거나 뭐 절대로 피하지 말라고 막 오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브레이킹 디스턴스인데 요거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계산은 뭐 제가 한 게 아니라 이건 물리학 교과서에 보면 다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그냥 누구나 하는 거, 뭐 특별한 거 아닙니다. 여기 보면 VT 플러스 1/2 AT 스퀘어거든요. 그럼 V는 뭐예요? 빛의 속도의 10%. 이게 이제 29979 245.8 미러 per second이에요. 빛의 속도 10%. 그 다음에 T는 요건 뭐냐면 이제 계산해서 생략을 했는데, 빛의 속도의 10%를 올리는데 우리가 왜 우주선을 쾅 발사하면 이렇게
그 안에 우주인들이 하면서 올라가잖아요. 그게 뭐 매치 돼요. 근데 그게 이제 탑건 혹시 보셨나요? 탑건. 매브릭. 보면은 왜 9G까지 올라가잖아요. 그거 한 몇 초예요, 몇 초. 그거를 만일 10분 다 죽어요. 피가 뒤로 막 물려가지고 못 삽니다. 그러니까 몇 초 할 수 있는 거고, 실제로 견디려면 그래도 한 3G까지는 견디는데, 3G가 뭐냐면 여러분 저 청룡열차 타면, 뭐라 그래요? 롤러코스터 타면, 그게 한 3G 되는 겁니다. 그럼 그 3G로 여러분 1시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여러분이 그걸 하려면 그 탑건 그 우주 그 비행사들의 특공 훈련을 한 10년 받으면 할 수 있는데, 그럼 할 수는 있겠네, 그죠? 우주 비행사면. 근데 괴롭죠. 이러고 계속 하면, 그죠? 하여튼 그래서 3G를 넘지 않게 가속을 주면서 올라가서 이 빛의 속도 10%까지 도달하려면 걸리는 시간이에요, 이게. 계산하면. 이것도 다 이제 물리 책에 있는 계산이에요. 인터넷에 다 있는 거예요. 이거. 제가 한 것도 아니에요. 넘버만 제가 이제 한 거고, 이 수식 이런 거 다 인터넷에 있습니다. 이런 거 저한테 따지지 마세요. 수식이 왜 그렇죠? 따지는 건 제가 제일 힘들어. 그냥 있어. 하여튼 이래요. 그 다음에, 왜 마이너스지? 그 다음에 이제 브레이킹 하니까 이게 줄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가속도 텀이 있고요. 여기는, 이것도 마찬가지. 내가 3G를 느끼면서, 하면서 이제 왜 여러분, 이렇게 올라갈 때 욱 하는 거하고 청룡열차 타면 이렇게 내려갈 때 하잖아요. 그게 이제 3G가 마이너스 3G가 되는 거거든요. 이해되죠? 그렇게 느끼면서 가는 시간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걸 여기 시간 있잖아요. 시간 t 스퀘어. 그렇게 해서 계산하면요. 대충 100 AU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브레이킹 디스턴스, 지금부터 저기 눈동이 하나 있네. 밟아! 그러고 해가지고 슬려면 가는 거리. 자, AU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 1AU. 태양부터 지구의 거리에 100배만 가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스타트랙에 나온 것처럼 저 일광년 멀리 있는데 뭐가 있어. 이미 롱레인지 센서로 해가지고 자, 지금부터 스탑해. 이래야지 가능한 거고, 현실에 있어서는 안 되죠.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못 써요. 못 쓰면 쓰지 말고 좀 익히면 안 될까? 약간 이렇게 틀어갖고. 근데 여러분 왜 틀면 삑 틀면 또 이렇게 쏠리잖아요. 근데 쏠리는데 3G를 쏠린다고 생각해봐요. 보통 일이 아니죠. 근데 3G 가능하다고 그냥 100배 양보해서 3G가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3G로 하면서 피하면은 이 레이디어스 커버처가 있잖아요. 요 반경이 얼마나 계산해 볼 수 있거든요. 이건 V 스퀘어 오버 A예요. 이게 물리 책에 있는 겁니다. 100A. 그러니까 요 반경이 200 AU예요. 무슨 소리예요? 못 피해요. 뭐가 있네? 지금부터 피해. 이가 있네? 지금부터 밟어. 안 돼요. 근데 부딪히면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부딪히면 인생 끝이에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10% 가는 게. 아시겠죠? 수학적으로만 가능하지 피지컬리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없어도 불가능해요. 왜냐면 뭔가 부딪히면 어떤 기계는 부서지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안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퀄리클이 없다고 쳐요. 퀄리클이 없다고 쳐. 근데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빛의 10%까지 속도를 어떻게 올리지? 이렇게 계산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건 뭐 이거는 이제 뭐 저기 뭐죠? 크네릭 에너지잖아요. 크네릭 에너지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빛의 속도의 10% 있고요. 속도 v 스퀘어. 그다음 m은 뭐 우주선이 10톤이라고 쳐. 왜냐하면 아폴로 달 착륙전이 15톤이래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좀 작은 거. 그러니까 앨런 머스크의 그 뭐 스페이스X 이거는 안 돼요. 그거보다 훨씬 작은, 그러니까 10톤이면 엄청 작은 캡슐이죠. 엄청 작은 캡슐로도 계산을 해보면 이 속도, 빛의 속도의 10%까지 속도를 올리려면 4.5 곱하기 10 to the 18th joule의 에너지가 필요한데, 요걸 계산해 보니까 이거 이제 여기 인터넷에 있는 거 이게 뭐 얼마나 맞는지 모르지만 이제 대충 전 인류가 2.5주간 쓰는 에너지를 이 로켓이 실어야지 10%까지 올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까지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4.6년 동안 가야 되잖아요. 또 그 에너지는 어디서 나지? 아니 뭐 이런 거. 또 그 다음에 멈추려면 또 반대로 그 트러스트를 발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만큼 또 에너지가 쓰는 거예요. 아니 로켓의 전체 인류가 소비하는 에너지 2.5주간 하는 그 에너지를 실 수 있어 없어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피지컬리 불가능해요. 물론 이제 상상력을 발휘해서 뭐 스타트랙이다 월모를 써서 뿅하고 오고 뭐 블랙홀 들어가서 화이트홀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되지만 그거는 공상과학 소설이고 상상이지 그거는 어떤 물리적인 도출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상상을 가지고 하면 뭐 무슨 말을 못해. 누구든지 다 얘기할 수 있지.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어떤 한계와 미래의 발전 가능할 때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다를 고려할 때 절대 불가능해요. 그러면 다 이제 동의가 되시죠? 우주를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은 뭐냐면은, 여기 보면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 공창의 광명차들이 있어서 역할이 뭐예요?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은하들은 우리가 은하는 둘째죠. 별들도 우리가 익스플로어해서 직접 가서 탐험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바라보도록 창조하신 거다. 그건 물리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UFO는 다른 별에서 온 것이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기 답은 뭐예요? 2번.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뭐 진화론이 맞고 그래가지고 진짜로 외계인이 있다고 쳐도 못 와요. 이건 그냥 간단한 그 물리 공식 가지고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심오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를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게 창조하셨다. 이제 마지막으로 뭐 제가 사실은 슬라이드가 이만큼 더 있는데 여기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네. 뭐 힘드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마치는데 여기 보면 이게 이제 Mars 2020 Mission Perseverance Rover, 그래서 이거 성공했잖아요. 또 그래서 제가 거기에 갔을 때, 제가 이제 거기 이제 신참으로 갔을 때 거기에서 Mars Global Surveyor란 걸 했는데 그게 이제 뭐 매트릭이 잘못되고 유니트가 잘못돼가지고 로스트했고, 그다음에 Mars Polar Land라는 게 있어서 그 극지방에 착륙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추워가지고 대기가 띠네요. 근데 보통 이게 착륙을 하려면 에어로 브레이킹을 써서 이 에어로 브레이킹으로 브레이크를 충분히 밟아가지고 이제 충분하게 감속이 돼서 지금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이게 어려우니까 훨씬 힘들어요. 그래서 대부분 적도 지방에 착륙을 하거든요. 근데 그 1998년에 이제 두 대를, 하나는 올비러 발사하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북극인과 남극에 착륙을 하는 마일스 폴러 랜더를 발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나중에 이제 사고 이제 안 됐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뭐 태도가 6개인가 있는데 하나가 안 펴진 거예요. 똥 넘어진 거죠. 2억 불이 날아간 거예요. 20억 불이. 네, 그런 사건이 있어요. 신참인데 분위기가 쌀벌해요. 근데 한 1년 쌀벌하게 지냈어요. 이게 그냥 그래가지고 그 절치부심을 해가지고 그 이후에 화성에 보내는 건 100% 다 성공해요. 미국은 지금까지 실패한 적이 없어요. 정말 확실한 것만 해가지고. 얘를 왜 하죠, 제가? 이거 얘기하느라고 한 거야. 여기 보면 Mars 2020 Perseverance Rover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Mars 여기 NASA 사이언스 웹사이트에는 왜 이걸 보내냐? Searching for Ancient Life. 먼 과거에 이 지형을 보니까 홍수나 아니면 물에 잠겨 있었던 것이 있고, 물이 있었으면 뭐 이런 유기물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생명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어떤 블로거 온 것 같아요. 이게 2021년입니다. 재작년. 거기에 보니까 이걸 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보세요. 이건 이제 물론 나사 사이트는 아닙니다. 하지만 뭐 보세요. 이 사고방식을 알 수 있는 거예요. NASA's Mars rover is about to land in the perfect place to hunt for alien fossils. 외계인의 화석을 찾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2021년이고요. 1960년대 우리가 처음에 달에 갈 때 68년. 이거 아시죠? 소리를 어떻게 줄이나? 소리 못 줄이네? 지구라는 세상 밖으로 나가본 사람은 소수다. 괜찮아? 그 주인공들이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무려 KBS인데 이런 걸 한 걸 보면 진짜 재밌습니다. 한번 보세요. 아폴로 8입니다. 그래서 달 뒤에로 갔다가 지구가 이제 지구를 보려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구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해가 떠오르는 게 아니라 지구가 떠오르는 걸 보면서 무엇을 했나 이제 한번 보시죠. 창세기 1장을 읽습니다. 돌아가면서. 승무원이었던 오먼과 로벤 앤더슨은 최초로 지구가 보이지 않는 곳에 가본 사람들이다. 우주선이 달의 어두운 쪽으로 벗어나자 지구의 모습이 시야에 들어왔다. 우주의 하나뿐인
푸른 행성 같았다. 해가 뜨는 게 아니라 지구가 뜨는 거죠. 승무원들은 공허한 우주에 홀로 존재하는 듯한 지구를 보고 지구인들에게 창세기를 들려주기로 했다. And God called the dry land earth, and the gathering together of the waters called he seas. And God saw that it was good. 이는 세상이 어떻게 창조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때 이런 그 나사의 이제 관제소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에 과학자들이 성경 펴놓고 있는 게 굉장히 많았다 그래요. 지금은 에일리언 물론 이제 에일리언 믿진 않지만 에일리언 걸어놓고 있고 이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는 일도 봐도 지금 뭐 제임스 웹 이 엄청난 엔지니어링의 집합체잖아요. 그래서 굉장한데 하는 일이 Earth 2.0 찾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쓸데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뭐라 그럴까 물을 찾기 위해서는 수맥을 파야 되는데 수맥 없는 데를 지금 계속 파는 걸 하고 있으니까 옛날 같은 그런 업적이 안 나오죠. 뭐 업적이라고 이제 논문이 나오지만 사실 쓸데없는 거 이런 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분 다 아시지만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게 이제 결론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한 180개 더 있는데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힘드실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 혹시 이제 그 아까 시간 문제 이런 거 관심 있으시면 제가 뭐 나중에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말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줌에서도 네, 질문 질문을 하시면 있으시면 마지막 기회입니다. 네, 질문. 네, 김원석 선생님 박수 치고 계신 거죠? 네, 질문 아니고 박수 감사합니다. 네. 네, 마지막 화면 켜주셔서 인사라도, 예, 김중선 선생님 또 두 번째 질문. 허블의 법칙에 따르면 멀리 떨어진 은하의 후퇴 속도가 더 빠르다고 하였는데, 허블이 계산했던 시기로부터 80여 년이 지난 허블 상수는 큰 변화가 없을지라도 동일한 은하의 후퇴 속도는 더 빨라져야 하고, 적색 편의도 더 커져야 할 것 같습니다. 동일한 은하의 적색 편의율 변화가 관측된 사례가 있는지요? 이거는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적색 편의가 달라진다고 하셨어요? 네, 허블 상수가 지금 허블이 계산했을 때 당시에 지금 80년 허블이 계산했을 때는 그렇게 이제 정밀도가 좀 떨어졌고 지금은 이제 굉장히 정밀하게 하니까 뭐 오차가 있을 수 있다든지 뭐 넘버가 조금 다르고 이렇게는 알게 할 수 있지만 그거는 뭐 팩트죠. 네, 그냥 믿습니다. 그때 허블 상수로 나온 지구 연대가 그때가 12억 년이었나? 그래 연도가 좀 작았던 것 같아요. 134억 년으로 이제 그거 그냥 익스트래플레이트 하면 계산하는 건데 거기에 이제 왜냐면 암흑 물질이 초기에는 더 셌다 그러고 지금 암흑 에너지 셌다 그러니까 그런 걸 수식에 넣을 수가 있거든요. 수식에 넣어서 계산하면 138억 년이 나오는 거죠. 더 작았던 것 같은데 허블 상수가 계속 바뀌어가지고 예전에는 더 그건 이제 바뀌는 게 그 레인지 내에서 바뀌는 거지 뭐. 계산. 서부상수가 처음에 보고됐을 때 비해서 거의 600배가 다녔거든요. 예? 아닐걸요? 뭔가가 그 많이 논문 바뀌었어요. 2003년도 논문 게스트도 많은 2003년하고 비교해서 600배 바뀔 수는 없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허블이 1920 몇 년도에 20몇 20 몇 년도에 그때하고는 뭐 다르지 많이 다를 수 그때에 있죠. 비해서 600배가 더 다녔어요. 지금 왜냐면 얘기하시는 거. 그때는 이제 부정확했으니까. 네, 네. 그 얘기 하시는 거. 그때는 이게 은하인지 이게 우리 은하 내에 있는 뭔지 이거 자체도 구분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정확하죠 그때. 당연한 겁니다. 그 허블 이론하고 빅뱅 이론은 다른 거죠? 허블은 허블이 팩트고 빅뱅- 허블이 네. 측정을 해서 해석을- 이제 이 공간이 팽창한다는 것을 이제 뭐 확정을 한 게 이제 허블인데 그게 이 우주론의 시초죠. 근데 허블 개수는 그 관측되는 팩트고 그건 팩트입니다. 네. 근데 그게 이제 뭐냐 인터프리트 하는 건 참고과학자는 다르게 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게 별개로 봐야 되죠. 그게 붙어 있는 뭐 두 개 다 맞든지 두 개 다 틀리는 게 아니고 허블은 막 별개입니다. 빅뱅은 모른다. 그건 별개입니다. 빅뱅은 가설이고요. 허블 상수는 관측이 된 거니까 다른 겁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없으시면 직접 뭐 목소리를 여기 또 하나 항성 간 여행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 강의해 주신 슬라이드 다시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까지 말하는데 다시 어떤 걸 보여드려야 항성 되나? 간의 여행이 불가능하다는 것. 근데 많은 앞에 거 많은 계산. 요런 계산. 브레이킹 디스턴스 말씀하시는 네, 거다. 요런 네. 거. 네. 네, 신기쁨 선생님. 네. 학교 선생님이신데 과학 선생님. 네. 네. 되셨나요? 나중에 자료, 예.
외계 생명체 탐사의 의, 또 다른 터전을 찾는 데 의의가 있다고 교과서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과학 선생님이시거든요. 그러네요. 그렇게 가르치죠. 네. 이걸 그 전에 기계적으로도 못 만들 것 같아요. 네. 로켓 불가능하다는 걸 다시 한번 네, 못 확인하고 만듭니다. 싶어서. 10% 이건 안 됩니다. 10%가 아니면 이제 가는데 몇백 년 걸리니까 뭐 대대손손으로 그 스페이스X 셔틀을 해서 살면서 거기서 애 낳고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안시현 선생님이 아까 답을 드렸는데 창조론 관점에서 우주론을 더 알고 싶다면 러셀 럼플이 권유해주면 될까요? 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만. 근데 이제 러셀 험프리즈는 잘 공부를 해서 제대로 알지 않으면 역효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잘 공부하고 싶은 분은 제가 뭐 원하시면 얼마든지 해드리겠습니다. 2명 이상 있는 데가 다 갑니다. 네, 또 다른 질문. 네, 예. 핵융합, 핵분열, 에너지 생산 기술이 더 발전하면 에너지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을까요? 라는 오늘에 나오지 않은 질문들을. 그거는 우리 핵 전문가인 교수님께서 한마디 해주시죠. 기회 주시면. 네, 그거는 예, 강의, 1시간 이상의 강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가능성을 가지고 연구는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미래에 뭐 어떤 게 발전돼서 언젠가는 할까요라는 거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건 오픈 퀘스천이죠. 그래서 얼마든지 먼 미래에는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뭐 누구나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아는 지식의 그 범위 내에서 이제 봐야 되는 겁니다. 태양 에너지가 핵융합 에너지가 알고 물어보시면. 네, 그런 거 같아요. 네, 그러면 다른 질문 없으신 것 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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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